새벽 4시 캠퍼스는 고요함에 잠겨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한 건물, 그 창문 너머로 낡은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는 여인의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윤순자는 무릎에서 전해지는 통증을 무시한 채 바닥에 묻은 탄산음료 자국을 지웁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녀는 이렇게 캠퍼스의 첫 손님이 됩니다. 30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이 명문 대학교의 청소부로 살아온 순자에게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분필 냄새를 맡으며 잠시나마 자신의 꿈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아침부터 열심히시네요, 순자 씨. 건물 관리인 마이크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나타납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이크는 이 건물에서 순자를 실제로 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네요. 순자가 답합니다. 그녀의 한국식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에 마이크는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웃어줍니다. 그는 아침마다 순자와 나누는 이 짧은 대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캠퍼스는 서서히 깨어납니다. 순자는 이제 수학과 건물 3층으로 이동해 강의실을 정리합니다. 칠판을 깨끗이 닦으면서 그녀의 눈은 잠시 수식들이 가득했던 자리를 훑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에게 수학은 숨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꿈을 품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그녀를 다른 길로 인도했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전 8시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몸을 숙여 청소 도구를 챙기며 재빨리 자리를 비웁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바쁘게 지나치며 대부분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가끔 친절한 미소를 건네는 학생이 있으면 그날 하루는 더 밝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아주머니. 줄리안이라는 대학원생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는 항상 순자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 착한 청년입니다. 순자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돌려줍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시험 준비는 잘 돼가니? 줄리안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 미분방 정식이 정말 어려워요. 순자는 잠시 줄리안의 노트를 흘깃봅니다. 수식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고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순간 답이 보이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천천히 해봐. 답은 항상 그곳에 있단다. 줄리안은 고마워하며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순자는 다시 홀로 복도에 남겨집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 풍경을 잠시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건물들과 활기찬 학생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자신. 점심시간 식당에서 순자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김치와 밥, 간단한 반찬들이 담긴 그녀의 도시락은 3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한국의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 그녀는 홀로 식사를 마칩니다. 오후에는 도서관 청소를 담당합니다. 책장 사이로 먼지를 제거하며 그녀는 가끔 수학 서적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누군가 풀다 만 문제집에 연필로 적힌 흔적들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 하지만 순자는 그 충동을 억누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순자는 마지막 강의실을 정리합니다. 브래디 교수의 수학 강의실입니다. 순자는 이 시간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브래디 교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교수는 순자를 보자
서류를 챙기며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내일까지 정리해 두세요. 차가운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는 브래디 교수를 바라보며 순자는 무거운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녀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저녁 노을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순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가슴에 담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의 오후, 순자는 평소와 같이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서울의 봄을 떠올리게 했죠. 걸레를 짜는 순자의 손길이 잠시 멈춘 그때, 브래디 교수의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분방 정식을 풀어볼 사람? 브래디 교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이 적혀 있었고 학생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칠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식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해결 방법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건 레벨 6 난이도예요, 교수님. 한 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브래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수학은 머리를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손에 꼭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브래디 교수의 다음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찌르기 전까지는 말이죠. 수학을 멀리하면 결국 저 복도의 청소부처럼 늙어서도 몸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원하나요? 교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 또 다른 학생의 목소리.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브래디 교수도 뒤를 돌아보았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의를 계속했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 카트를 밀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뺨의 화끈거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체형, 낡은 청소부 유니폼. 정말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나요? 아니야.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칠판의 문제가 선명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거울 위에 해답을 그리려 했지만 순자는 그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오후 내내 순자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마이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순자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평소보다 서둘러 캠퍼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오늘의 상처를 삼키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면서 그녀는 수많은 편견과 무시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브래디 교수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꿈을 포기했고 지금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작은 아파트에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오랜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졸업식 날의 사진이었죠. 그 시절의 순자는 눈빛이 반짝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오늘 들었던 브래디 교수의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식사를 마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열어본 적 없는 그 노트에는 순자의 젊은 시절 연구 내용과 수학적 사유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넘기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책상에 앉아 연필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손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디 교수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갔지만 순자는 그것도 모른 채 수식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오랜만에 순자의 입가에는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아. 이렇게 풀면 돼. 순자는 해답을 찾았을 때 작게 환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순자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산뜻한 기분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브래디 교수의 강의실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그냥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한때 수학자가 되고 싶었던 윤순자로서 말이죠. 한 번만 보여주자.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곧장 브래디 교수의 강의실로 향했죠. 강의실은 아직 비어 있었고 칠판에는 어제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 하지만 어젯밤 느꼈던 그 감정, 30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자신감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순자는 청소 카트를 한쪽에 두고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필을 쥐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대학 조교 시절 이후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다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수식이 칠판을 채워갔습니다. 순자의 손놀림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아했고 그녀의 눈은 집중으로 빛났습니다. 브래디 교수가 제시한 문제의 해결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동안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이것을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순자는 중얼거리며 마지막 수식을 적었습니다. 해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브래디 교수가 제시한 방법보다 더 우아하고 간결한 풀이법을 찾아냈죠.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찍 도착한 학생 몇몇이 문간에 서서 그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청소 중이었어요. 순자는 당황하며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학생들은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 교수님이 내준 문제 아니에요? 풀어버리신 거예요? 학생들은 순자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웃음을 터뜨렸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혼란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이거 푸신 거예요? 어떻게요? 순자는 대답 대신 청소 카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 모두 칠판과 순자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저 청소 아주머니가 문제를 풀었대. 진짜야? 어제 그 레벨 6짜리? 말도 안 돼. 교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순자는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어오는 브래디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브래디 교수는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칠판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놀라움, 의욕,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브래디 교수가 물었습니다. 순간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들었는데 풀이 방법이 바로 떠올라서요. 브래디 교수는 칠판으로 다가가 수식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교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브래디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칠판 앞뒤로 걸어다니며 계산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아하군요. 교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청소부 할머니가 아닌 수학자로 인정받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어떤 분이시죠? 수학 배경이 있으신가요? 브래디 교수의 질문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꿈,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들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이곳이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수학을 좋아했었습니다. 간단한 대답과 함께 순자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교사가 되고 싶었죠. 이 말을 끝으로 순자는 브래디 교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에게 길을 내주었고 순자는 당당하게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순자는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일부를 마침내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순자 씨.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자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브래디 교수가 그녀를 뒤쫓아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브래디 교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거기에는 당혹감도 있었지만 존중의 빛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부적절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브래디 교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괜찮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하니까요.
브래디 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도 풀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청소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걸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순자는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며 걸었습니다. 캠퍼스에는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수학과 청소부가 브래디 교수의 난제를 풀었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점심시간 순자가 식당을 지나가자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자 줄리안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모두가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자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 줄리안. 그냥 오래된 지식이 떠올라서 풀어본 것뿐이야. 줄리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희 대학원생들도 풀지 못했던 거라고요. 순자는 그날 하루 종일 달라진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도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웠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은 인사를 건넸고 몇몇 교수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순자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가져온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오늘의 사건을 되새겼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순자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이제 캠퍼스를 지나갈 때면 학생들이 그녀에게 미소를 건네고 가끔은 수학 문제를 들고 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순자는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줄리아는 더욱 자주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이 문제 좀 도와주실래요? 아침 일찍 도서관을 청소하던 순자에게 줄리안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공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오늘도 밤을 새웠구나.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줄리안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근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순자는 청소 도구를 잠시 내려놓고 줄리안의 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미적분학 문제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답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접근법을 바꿔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순자는 연필을 들어 간단한 힌트를 적어주었습니다. 줄리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교수님은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야. 줄리아는 순자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자의 과거,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지, 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죠.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실래요?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시게 됐는지.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았고 아픔도 많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줄리안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8살 때 한국에서는 여자가 수학을 공부하는 게 흔하지 않았어. 특히 깊이 파고드는 건 더더욱. 하지만 나는 숫자와 공식에 푹 빠져 있었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들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순자 씨, 잠깐만요. 밝은 미소를 지닌 금발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나예요. 미디어학과 학생이에요. 순자 씨 이야기 좀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인터뷰요? 제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순자 씨가 수학 문제 푸는 모습을 우연히 촬영했거든요. 제 SNS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미쳤어요. 모두가 순자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순자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고요? 줄리안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한테 허락은 받았나요? 제나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너무 멋있어 보여서. 미안해요. 허락을 구했어야 했는데.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이미 3만 명이 넘게 봤어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 모두 순자 씨를 수학청소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수학청소부 할머니라는 말에 순자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정의하는 새로운 라벨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았지만 어딘가 불편하기도 했죠. 제가 진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제나의 열정적인 제안에 순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주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나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 기다릴게요. 제나가 떠나자 줄리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유명해지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날 오후 순자는 평소처럼 수학과 건물의 강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았죠. 호기심 어린 시선, 몰래 찍는 사진들, 그리고 작은 속삭임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브래디 교수의 강의실을 청소하던 중 순자는 교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브래디 교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학생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되고 계시더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브래디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 당신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순자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브래디 교수는 그녀가 일으킨 소동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자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브래디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이 상황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까지 수학 이야기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실제로는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업에 집중하라는 것은 청소부로 남아있으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래디 교수가 떠난 후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수학적 재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기 자리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퇴근 시간 캠퍼스를 나서려는 순자에게 한 무리의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저희 수학 동아리인데 혹시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브래디 교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괜찮다면. 학생들은 기뻐하며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노트를 펼치며 질문을 쏟아냈고 순자는 천천히 그들의 의문을 해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순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르치는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나가 올렸다는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SNS를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칠판 앞에 서서 자신감 있게 수식을 적어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이분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란 걸 보여주네요. 하지만 몇몇 부정적인 댓글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을 그렇게 망신주나요? 청소나 하지. 순자는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주목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상처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한때 꿈꾸었던 미래의 단서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하고 메달을 목에 건 21살의 자신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나였습니다. 순자 씨, 생각해 보셨나요? 인터뷰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해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나를 수학 청소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윤순자라고 불러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제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죠, 윤순자 씨. 내일 만나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앞에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처럼 말이죠. 제나와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순자의 이야기는 캠퍼스를 넘어 지역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은 그녀를 숨겨진 수학 천재라고 소개했고 몇몇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제안은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왔습니다. 순자 씨, 우리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커뮤니티 칼리지의 김 교수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도 한국계 미국인으로 순자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강연이요? 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연자가 아닌데요.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자신의 이야기와 수학에 대한 열정을 나누시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 특히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무대 뒤에서 살아왔습니다. 청소부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제 갑자기 무대 앞으로 나서라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교에서는 비정규 수학교사를 찾고 있어요.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그녀가 젊은 시절 그토록 꿈꾸었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오래된 꿈이었고 그녀는 정식 미국 학위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안 될 거예요.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먼저 강연부터 시작해봐요. 나머지는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녀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강연을 수락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순자 씨. 2주 후 목요일 저녁 7시에 강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전생애를 돌아보며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렸죠. 서울에서의 유년 시절, 수학과 처음 사랑에 빠진 14살 때의 기억, 서울대학교 입학,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민. 줄리안이 순자의 강연 준비를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순자의 말을 녹음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심지어 발표 연습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돼요. 줄리안이 격려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의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꿈에 다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렘이면서도 두려움이었죠. 강연 당일 커뮤니티 칼리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지역 주민들, 심지어 몇몇 언론인들까지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뒤에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정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줄리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나한테 이야기하듯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 교수가 무대에 올라 순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생의 지혜를 가진 분이죠. 윤순자 씨를 환영해 주세요. 박수 소리 속에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객석 앞줄에 앉은 줄리안의 격려하는 미소를 보자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순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수학 청소부로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순자는 자신의 삶을 풀어나갔습니다. 18살 때 수학에 빠져 밤새 문제를 풀었던 기억,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한 여학생으로 수학과에 진학했던 도전, 그리고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꿈을 접어야 했던 아픔까지. 한국에서는 여자가 교사가 되기도 어려웠지만 미국에 와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부가 되었죠. 하지만 수학에 대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칠판으로 걸어가 간단한 수학 문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며 수학의 아름다움,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은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연이 진행될수록 순자의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 나이든 성인 학습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꿈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62살의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고 순자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있었고 인생 조언을 구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특히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50살의 대학에 다시 들어갔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감격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젊은 시절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 강연이 대성공이었어요. 모두가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리러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특별 수학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학기 동안 주 한 번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기초 수학부터 시작해서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강연이 아닌 실제로 가르치는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순자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순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학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이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수업을 찾았습니다. 순자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수학 개념을 일상생활의 예로 쉽게 설명했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수학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순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그녀를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꿈을 찾은 이민자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함께
부정적인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 내에서는 순자가 정식 학위 없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학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한 교수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브래디 교수도 이런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수학적 직관은 뛰어날지 몰라도 체계적인 교육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겁니다. 이런 비판은 점차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고 순자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워크숍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그 어떤 비판보다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순자의 과거에 대한 더 깊은 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민 과정, 한국에서의 학력, 그리고 미국에서의 30년. 그 모든 것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공개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오랫동안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까지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워크숍을 마치고 나오는 순자에게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윤 씨, 혹시 초기 미국 정착 과정에서 불법 체류 경험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그 시간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윤 씨.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 4시 순자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오래된 수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워크숍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느꼈던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기로 한 것이죠. 순자는 전화기를 들어 줄리안에게 연락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 진실을, 모든 진실을. 줄리안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나? 그런 걸 열고 싶어. 나에 대한 모든 소문과 의혹에 답할 거야. 그날 오후 순자와 줄리안은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줄리안은 언론계의 친구가 있는 제나를 함께 불렀고 셋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어요. 제나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도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커뮤니티 칼리지 강당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까지. 심지어 브래디 교수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순자입니다. 최근 저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직접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온 일 관광 비자로 입국해 기한이 지난 뒤에도 돌아갈 수 없어 불법으로 체류했던 시간들,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노동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던 고단한 나날들. 네,
저는 초기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합법적 신분을 얻었고 이제는 미국 시민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서울대 학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했습니다. 준비해온 졸업장 사본과 성적표를 보여주며 자신의 학력이 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학 실력에 대해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살면서도 수학에 대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은 숙연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정직함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 출신 학생들의 눈에는 공감과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과거도, 제 꿈도, 제 열정도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판단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가 사랑하는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지지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불법 체류자였어요. 지금은 합법적 신분을 얻었지만 항상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죠.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청소부의 수학적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 늦은 나이에도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김 교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워크숍을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녀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브래디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브래디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인상적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브래디 교수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타인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수업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브래디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제 고급 미적분학 수업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브래디 교수의 제안은 단순한 화해의 제스처를 넘어 그녀의 지식과 경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폭풍 같은 나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시련이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줄리안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기자회견 영상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모두가 아주머니 이야기에 감동받았대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의 계획이 성공한 거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국 교육방송에서 아주머니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늦은 나이의 교육과 꿈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래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그림자 속에 살던 그녀가 이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줄리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진학 에세이에 아주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에 대해서요. 괜찮으시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지, 줄리안. 내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오래된 수학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녀의 진정한 열정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말이죠. 2달 후 캠퍼스는 봄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순자는 브래디 교수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은 그녀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칠판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실생활 속의 미적분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순자의 강의는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수학 개념을 일상생활의 예로 쉽게 풀어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달했습니다. 브래디 교수는 교실 뒤에 서서 그녀의 강의를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브래디 교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강의였습니다, 윤 교수님. 윤 교수님이라는 호칭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정식 교수 직함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호칭이 주는 존중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브래디 교수님. 브래디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학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당신을 위한 특별 직책을 만들고 싶어 하시더군요.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직책입니다. 특히 소외된 배경의 학생들을 돕는 역할이죠. 관심 있으신가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특강이 아닌 공식적인 직책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받는 증거였죠.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브래디 교수는 웃었습니다.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기쁜 소식을 줄리안에게 전했습니다. 줄리안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드디어 아주머니가 인정받게 되었네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희들 덕분이야. 너와 제나 그리고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 줄리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아주머니의 용기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자신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이죠.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순자의 지도 아래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 비전통적 나이의 학생들에게 그녀는 더 큰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특별 초청으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도운 많은 학생들이 그날 학위를 받았고 그 중에는 줄리안도 있었습니다. 축하해, 줄리안. 정말 자랑스러워. 순자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줄리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MIT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구나.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제 에세이에 아주머니 이야기를 썼거든요. 면접관들이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순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줄리안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가을이 왔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였고, 그녀는 이제 정식으로 캠퍼스 내 작은 사무실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순자는 캠퍼스 중앙 광장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청소부에서 멘토로, 보이지 않는 존재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마이너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순자는 캠퍼스의 윤 선생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멈춰서서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순자는 항상 기꺼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윤 선생님, 잠시 괜찮으세요? 브래디 교수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 수학 교재를 검토 중인데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브래디 교수는 동료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편견은 상호 존중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검토해봐요. 그들이 교재를 살펴보는 동안 순자는 문득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교사가 되어 지식을 나누고 학생들을 돕고 싶었던 그 소망. 비록 예상치 못한 길을 거쳐왔지만 결국 그녀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채로 말이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순자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그녀는 예전에 걸레로 닦았던 강의실들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그중 몇몇 강의실에서는 그녀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MIT에서 온 줄리안의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요.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순자는 엽서를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62살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풀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꿈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죠.